화폐 너머 인간의 감성을 탐구하는 경제학. 금융세계의 면면을 인문학으로 읽어낸다. 예술, 역사, 철학에 비춰보는 화폐와 금융 이야기. 화폐 제도를 지배하려는 정복자의 욕망. 근본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 코드, 오즈의 마법사. 금융시장의 맹신에서 비롯된 금융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경제인의 삶. 이 책에서는 통계나 경제학 공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소설과 드라마, 영화, 철학 등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원리와 경제 사건을 풀어낸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숫자 없는 경제학. 이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딱딱한 경제학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체온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이 엿보여지는 부분인데요. 화폐와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일상과 가깝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인 오즈의 마법사가 은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즈의 마법사에는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근본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시라는 소녀의 모험을 담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숨겨진 그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캔자스주에 사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토네이도에 휩쓸려 어딘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역시 길을 잃은 세 친구를 만난다. 양철 인형 허수아비, 그리고 목소리만 크고 용기는 없는 사자였다. 이들 넷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법사를 찾아 노란 벽돌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험난한 여행을 시작한다. 천신만고 끝에 마법사의 집에 도착했더니 마법사는 푸른색 에메랄드로 만들어져 바깥 세상이 푸르게만 보이는 이상한 집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다. 직접 만나보니 소문과 달리 아무런 마법도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 그 마법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도로시가 신고 있던 은색 구두야말로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신통한 물건이라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듣고 은색 구두를 부딪히며 소원을 비는 도로시와 친구들은 각자의 소원을 모두 이룬다. 이 동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본이 제도를 통해 서민 중산층의 민생고가 해결되고 모든 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실현할 사람은 브라이언 제닝스 대통령 후보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숨겨진 정치적 코드였다. 미국 사회는 이처럼 금, 은, 동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휘청거리던 역사를 반추하며 연방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화폐의 형태와 금융의 역사가 이 책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기능과 또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경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지아니니의 삶이 인상적입니다. 집 없는 부모를 둔 탓에 병원이 아니라 여관방에서 태어난 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초대형 은행을 움직이는 은행가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19살이) 되던 해
부동산 중개업자인 코네오의 딸과 결혼한 지아닌이. 장인이 죽자 60만 달러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 돈으로 가난한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세운 서민은행이 뱅크 오브 이탈리아. 그는 자신의 은행을 스스로 난쟁이 은행이라 불렀다. 1907년 뉴욕에서 시작된 금융공황은 동부의 탐욕스러운 은행들을 날려보냈고, 이 사태를 예견했던 그는 일찍부터 충분한 금과 현찰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아니니는 이 사건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지점을 분산해 놓으면 자금 관리가 쉬워지고 대출의 위험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시 은행법으로는 은행의 지점망 확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주는 지점 영업에 관한 한 가장 관대했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지점 영업은 크게 확대됐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까지 진출하게 된다. 지아니니의 끊임없는 몸집 불리기는 경제은행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도 충분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연방정부에서는 하나의 주 안에 지점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뱅크 오브 이탈리아가 더 이상 영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만들게 된다. 결국 지아니니는 자기가 소유한 은행들을 하나로 묶어서 1927년 3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은행을 세우게 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은행이 이탈리아인의 손에서, 그리고 또 규제를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혹시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금융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그 해답의 열쇠를 20세기 세계 철학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드 행정부 이래로 백악관은 시장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뒤를 이은 지미 카터 대통령 때에는 각종 기관 산업에서 가격과 임금에 대한 가격 제한과 진입 장벽이 철폐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규제 완화는 더욱더 본격화됐다. 하지만 20세기 세계 철학의 흐름은 오히려 정반대 쪽으로 흘렀다. 20세기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에 대한 이해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관찰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똑같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시장을 중시할 것이냐 정부를 중시할 것이냐에 따라 경제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시장 만능주의가 만연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금융시장은 불안전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도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현재 세계 경제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면서도 정부의 해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시장과 정부는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움직여야 쓸모가 있다. 자본주의가 끝나는 날까지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은 경제 이론과 제도에 담겨있는 사회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 철학, 열정이 만든 금융의 역사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자칫 몸이 건조해질 수 있는 금융의 역사에 생동감을 더해 이론과 역사가 잘 버무려진 한 편의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현상 분석에 집중하는 경제학 교과서보다 풍부한 논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 특히나 경제학을 탐구하는 철학이라 말하는 저자의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그 즐거움은 2배가 될 것입니다.